서정주의 신선제곤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시적 대상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내용을 보면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제곤 한자 나오죠. 있을제의 땅곤자예요.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제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진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자, 요 부분을 보면 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산문적 진술입니다. 산문적 진술. 그리고 이야기를 이야기투 요 정도로 알아둡시다.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만은 그것만으론 제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은 안진뱅이였지만 손은 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멍석도 만들고 광주리도 만들었지만 그것만으론 제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질맞의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인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을 보면 제곤이가 만일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의 인정이 바닥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해서 그의 세 끼니의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돌봐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가치관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시입니다. 바로 전통적 가치관이고 이것을 회복라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지금 서정주인데 서정주가 신선제곤이의 이야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느냐, 이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아, 이 인정머리 없는 것들아, 옛날엔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통적 가치관, 그 인정머리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던가 을해년에 새 무궁화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제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 무겁디 무거운 모습만이 산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뭐 길게 써놨지만 제곤이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곤이가 사라져서 제곤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 참 순진하기도 합니다. 그쵸? 예, 순진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딴 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 신선도에도 약간 아름이 있다는 좋은 흰수염의 조선달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조선달 영감님, 신선도에도 약간 아름이 있다. 그러니까 신선도를 약간 안다는 거예요. 예? 신선도라는 건 신선의 길이죠. 신선이 되는 길. 예? 신선이 되는 길에도 약간 아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바가 있다는 조선달 영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인 거야. 에? 그런 쪽으로 잘 아는 우리 조선달 영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죠. 제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1000년은 된다고 하네. 자, 거북이가 십장생이죠. 예, 신령한 존재. 거북이가 신령한 존재인데 그 제곤이가 거북이의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진뱅이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이 거북이 같았다는 거죠.
신령한 존재인 거북이와 같았으니까 제곤이가 역시 신령한 존재였을 거다.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해서 날개가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이 더 그럴듯한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달 영감님이 제곤이는 신선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제곤이가 신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벌 받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곤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 제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안해서가 우리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미안해요? 맨날 우리 거 이제 빌어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맷돌을 단단히 메어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 마을 사람들도 이게 뭐가 생략이 됐는데 하던이에요. 하던 이렇게 말하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그죠? 제곤이가 죽었다는 거야. 우리한테 미안해서 연자맷돌을 단단히 메어달고 바다 깊은 곳에 잠겨서 죽었다고 말하던 마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은 우리에게 보인 일이 없으니 조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갑을 옳기사 옳다고 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이 되었다는 조선달 영감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제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이에 두 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제곤이가 신선이 되었다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 작품은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신선 제곤이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거 바로 이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전통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어요. 갈래가 산문시예요. 산문시라는 것은 행의 구분이 없는 시입니다. 행의 구분이 없는 시를 산문시라 그래요. 연의 구분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연이 이렇게 나뉘고 있죠. 이게 다른 연이에요. 이렇게 나눠놓은 거. 연은 달라집니다. 근데 행의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이 중간에 이렇게 잘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시는 이렇게 쓰고 행 바꾸고 쓰고 행 바꾸고 쓰고 행 바꾸고 이렇게 쓰는데 얘는 행 바꿈이 없이 그대로 쭉 줄글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산문시라 그래요. 그래서 행의 구분이 없다. 두 번째, 질맞의 설화를 바탕으로 시의 내용을 전개했다. 이 지금 위에 신선 제곤이 그 이야기가 질맞의 설화라는 우리나라에 이어져 내려오는 설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썼다는 거. 세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 그래서 이제 신선 제곤이 처음에 있을 때, 그리고 얘가 사라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뭐 신선이 됐다고 생각했고,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제는 질맞의 사람들의 인정. 그래서 이 전통적 가치관 라고 말씀드렸죠. 전통적 가치관이고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조. 설화적인 그런 어조로 되어 있고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라고 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화의 직접 인용, 따옴표가 사용된 문장이 꽤 많아요. 여러분, 시에 따옴표가 사용된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 시는 따옴표가 사용된 문장이 3문장이나 존재합니다.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징적 소재가 사용됐다. 거북이. 자, 이 거북이는 제고니에 기어다니는 모양을 비유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1000년 넘게 살 수 있는 신령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고니가 신선이 되어 되러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죠? 조선달 영감인가? 네, 조선달 영감님이 그렇게 추측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